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되면 집에서 쉬거나 격리하도록 하고 있죠. 꼭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상병수당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148명. 지난 5년 사이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 수입니다. 아프면 당연히 쉬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아직도 훨씬 많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나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처럼 대부분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노동자들입니다. 활동지원사들은 시급제 노동을 하고 있어요. 매년 그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저임금에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급제로 일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집에 상을 당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월급이 없게 되는 아니면 월급이 현저하게 줄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더구나 코로나 감염병 확진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아프면 쉴 권리를 서둘러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시직, 일용직이나 이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는 하루 일하지 않는 것이 그대로 손실로 넘어오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분들이 조기에 치료를 받고 조기에 회복해서 좀 더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상병수당을 3년 뒤인 오는 2025년부터 도입해 시행한다는 겁니다. 상병수당은 아프면 쉬면서 제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보장 수준과 방법은 오는 7월부터 2, 3단계 시범사업을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합니다. 1차 시범사업의 내용은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일 4만 3천 원 정도, 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하는 정도를 발표하고 보장 기간도 최소 90일에서 최대 120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장 수준이 낮아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하기에 매우 미흡하고 제도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병수당의 보장성을 확대하거나 제도가 없는 국가는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했습니다. 상병수당이 없었던 미국도 주별로 제도 도입에 나섰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한국은 상병수당뿐 아니라 법정 병가 제도도 공무원을 제외하곤 없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 145개 나라가 법으로 병가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법정 병가가 없으니까 단체 협약으로 제공을 해야겠죠. 그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병가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제공되는 기업은 전체의 21%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불평등이 좀 커서 5인 미만 사업장은 12%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선 기간 주요 후보들이 상병수당 도입을 정책 공약으로 언급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선이 끝난 지금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 한국판 상병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소득 지원 이외에 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추상적 수준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인 제도를 보여줌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지금도 출근길에 나서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들. 마음 편히 제때 치료를 받고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